장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장기가 붓고 딱딱하고 아파지기 시작해요. 너무 아프고 빡빡한 게 많아요. 죽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암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도 와서 진단해보면 여기가 진짜 엉망이에요. 장기가 정말 굳어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너무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눌러보는 겁니다. 장기가 단단하고 아픈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배를 좀 빼내려면은 단순히 굶고 운동해서만 빼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기전을 알아야 되고 붓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뱃살이 계속 안 빠지냐면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 잘 모르고 있는 붓기, 장기 자체가 굳어있는 통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압박만 주시면 됩니다. 장기 마사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죽어라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해도 유독 뱃살만 안 빠져서 고민인 분들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일단 뱃살은 다른 부분들과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근육을 뺀다라고 하면요, 굶으면 근육은 빠져요. 그리고 지방을 뺀다 그러면 운동하면 지방은 빠져요. 뱃살에서는 어떤 것 때문에 뱃살이 계속 안 빠지냐면 안쪽에 있는 내장 지방,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붓기, 두 가지 때문에 잘 안 빠지게 되거든요. 우리가 배를 좀 빼내려면은 단순히 굶고 운동해서만 빼는 게 아니라 내장 지방을 뺄 수 있는 기전을 알아야 되고 붓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내장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혈당이 요동치고 혈당 스파이크가 왔을 때 지방을 자꾸 내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우리의 생리적인 기전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점점 더 많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많이 먹고 있는 밀, 면, 빵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혈당이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내장 지방이 점점 쌓이게 되는 거죠. 내장 지방을 줄이고 배둘을 줄이려면은 혈당 조절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음식들과 그리고 붓기 조절을 위해서 수분 섭취를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수분과 혈당이 높아질 수 있는 과일을 최대한 줄이면서 수분과 혈당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아랫배가 잘 안 빠지게 되는 거죠. 안쪽에 있는 장기가 굳었다라고 표현해도 맞는 거죠. 맞죠. 왜냐면은 실제로 만지면 딱딱하고 굳어 있거든요. 장기가 굳게 되면 우리 몸의 전체 대사에는 어떤 치명적인 문제점을 일으키나요? 장기가 굳었다라는 얘기 약간 어색할 수 있지만 만졌을 때 딱딱한 걸 굳었다라고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쉽게 비유하자면 근육통이 있을 때 근육을 만져보면 딱딱하고 아프죠. 그게 풀리고 나면은 근육통이 사라지고 나면 말랑하고 안 아프단 말이죠. 장기도 똑같아요. 장기 상태가 좋을 때 말랑하고 안 아프단 말이죠. 장기 상태가 안 좋으면은 장기가 굳고 딱딱하고 아파지기 시작해요. 그거를 우리는 이제 복진이라는 진단점을 가지고도 알 수 있는데 손목에 있는 맥을 보고 몸에 있는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처럼 배를 보고도 몸 상태를 알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장육부의 상태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굳어 있으면은 우리 몸에 있는 오장육부가 일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구나. 예를 들어 상복부를 눌렀을 때 아프면은 소화기 쪽이 일을 잘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하복부를 눌렀을 때 아프고 빡빡하다면 대장 순환이라든가 장 건강 아니면은 비누생식기 쪽 순환과 건강이 별로 좋지 않겠구나라는 걸 예상할 수도 있는 거죠. 장부가 안 좋으면은 걸릴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 뭐냐라고 하면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사실 최대로 보면은 죽기 직전까지도 갈 수 있고요. 최소로 보면은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불편감만 있을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복부 쪽에 진단점이 있는 분들은 보통 위쪽에 대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소화가 안 좋다라거나 화병이 있다거나 공황장애 있다거나 어깨 통증이나 고혈압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복부 쪽에 진단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과 질환이라든가 변비, 그리고 하체 쪽에 있는 장기나 몸 쪽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안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몸에서는 내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몸은 점점 안 좋아지기 시작하겠죠. 그럼 우리가 결국에 희귀질환이라든가 암 같은 게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암 환자분들도 와서 진단을 해보면 여기가 진짜 엉망이에요. 너무 아프고 빡빡한 게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좋아지면 몸 자체도 좋아지는 걸 볼 수 있고, 복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맥을 보는 것처럼 전통의 진단법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우리 몸의 상태를 실제로 진단을 하고 치료할 때도 많이 써먹어요. 우리가 오래된 개념 중에 심신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마음 심자에 몸 심자를 써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이 아프거든요. 반대로 몸이 좋아지면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성도 세져요.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고, 실제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심리적으로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분과 육체적인 고통을 느끼는 뇌의 부분이 거의 동일하거든요.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사이코소마틱이라고 해서 몸과 마음이 연결돼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심리치료를 하는데 심리 상담을 하면서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치료도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질병에 걸리면은 알 수 있는 전조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거를 좀 주의해서 보면서 알아차리잖아요. 장기가 굳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나요? 그건 사실 알 수 있는 신호라기보다는요, 너무 명확한 방법이 있어요. 눌러보는 겁니다. 배를. 그쵸. 근데 눌러볼 때 그냥 눌러보는 게 아니라 누워서 눌러보셔야 돼요. 편하게. 앉아서 눌렀을 때랑 누워서 눌렀을 때 아예 다르거든요. 누워가지고 힘을 다 뺀 상태에서 배를 지그시 수직으로 눌렀을 때 아프거나 빡빡한 지점이 있으면 전부 다 진단점이에요. 치료하면 그게 전부 다 말랑말랑해지고 안 아파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가 정말 굳어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전조 증상, 방법을 본다 이런 거보다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자가 진단을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요. 충분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그리고 좀 화가 많이 난다거나 피로를 많이 느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서 상복부를 만져보시면 빡빡하고 아픈 경우 되게 많아요. 특히 소화 안 좋고 소화 안 좋을 때마다 두통이 온다 하는 분들은 10분 중에 8, 9분은 여기가 빡빡하고 아플 겁니다. 변비가 있거나 생리통이 심하다거나 아랫배만 너무 볼록 나와 있거나 하체 비만이 심하거나 붓기가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꼽 주변이나 아랫배 쪽 눌러보면 빡빡하고 아픈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반대로 몸이 좋아져서 여기가 풀리면 당연히 좋아지게 됩니다. 장기를 좀 부드럽게 마사지하기 위해서 뭔가 도구를 가져오셨어요? 제가 오늘 이 폼롤러를 가져왔는데 폼롤러 하나로 아까 얘기했던 장기가 단단하고 아픈 부분들을 풀어줄 수 있는 간단한 마사지 방법이 있어요. 네. 사실 침을 이용하면 더 간단하긴 한데 우리가 침을 쓸 수는 없으니까 폼롤러를 사용합니다. 그러면은 원장님 폼롤러 하나로 장기 마사지 하는 방법 자세하게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폼롤러로 장기 마사지 하실 때 배꼽 바로 아래쪽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쪽에서 이제 우리 오장육부가 최대한 많이 퍼져 있고 주변에 방해하는 구조물들이 별로 없거든요. 지금 제가 딱 배꼽 아래쪽에 폼롤러를 좀 놨거든요. 그리고 한 번에 힘을 딱 줘서 압박을 주는 것보다는 팔꿈치로 받쳐서 힘을 조절하시는 게 좋은데 폼롤러로 장기 마사지를 처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자마자 으악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많이 뭉쳐있는 경우들도 있고 근육 자체에 굳어있는 통증이나 장기 자체에 굳어있는 통증 때문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게 하지 마시고 적당히 팔꿈치로 힘 조절을 하면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압박만 주시면 됩니다. 근막 자체가 30초 이상 한 자세에서 눌려야지 풀리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강도에서 숨을 내쉬면서 30초 이상 버텨주시면 돼요. 처음에 할 때 너무 아프다 하는 경우에는 무리하지 마시고 10초, 20초도 괜찮으니까 적당한 정도만 하시고 떼셔도 상관없어요. 하다가 점점 늘리면 되기 때문에 절대 무리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호흡법도 있는 건가요? 여기서 사실 호흡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장기 마사지 할 때 아프다고 힘을 빡 주게 되면은 근육이 안에 장기까지 갈 수 있는 압박을 막아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 마사지 할 때 제일 기본적인 호흡 방법은 내쉬는 거예요. 후 내셔서 장기로 압박이 들어가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호흡 방법 중에도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장기 마사지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이다라고 하면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별게 없고 그냥 숨을 들이쉴 때는 배를 앞으로 내밀면 되고요. 숨을 내쉴 때는 배를 안으로 들여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복강안이 넓어지고 좁아짐으로써 횡격막이 위아래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몸에서 횡격막 자체가 수축 이완을 하면서 몸 뒤편에 있는 미주신경이라는 부교감 신경을 건드리게 돼요. 그 신경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 몸의 장기를 편안하게 해주고 소화를 잘 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자율신경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거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주신경을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횡격막의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식 호흡을 통해서 장기 마사지랑 결합을 한다면 장기의 긴장을 푸는 데는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한번 그 복식 호흡을 적용을 해서 다시 한번 해본다면 숨을 들이쉴 때 배를 이렇게 내밀고 숨을 내쉴 때 후 하면서 압박을 느끼고 이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정도에서 30초 이상 그대로 버텨주시면 되고요. 이때 호흡은요 할 수 있는 만큼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고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30초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데 부위가 사실 여러 군데다 보니까 배꼽 아래쪽을 먼저 시작을 해서 어느 쪽이 불편해에 따라서 30-40초씩 하고 살짝씩 위치를 옮겨가면서 조금씩 더 할 수 있겠죠. 복부 마사지의 위치는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복부 마사지를 하는 시간 자체가 전체적으로 해도 별로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에 다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밥을 먹기 전에 하시는 게 효과는 제일 좋아요. 물을 조금 마시고 하셔도 되고 공복에 하셔도 괜찮고요. 네. 그 이유는 우리 몸에서 몸의 준비가 시작되고 있는 시간에 장기를 풀어주면 효과가 훨씬 더 극대화되겠죠. 여러 배 부위가 있는데 유독 윗배가 많이 나오는 분들 네. 그분들도 효과를 볼 수 있겠죠. 복증을 했을 때 배를 눌렀을 때 윗배가 유독 딱딱하고 아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소화기 문제라든가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불면이나 아니면 공황장애,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누르면 여기가 좀 빡빡하고 아프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민할 거 없이 폼롤러로 윗배 쪽에 대고 그대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실 게 있는데 폼롤러에서 여기 상복부에서 닿는 뼈는 늑골인데 연약한 연골이거든요. 연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충격을 받으면 금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천천히 힘을 풀면서 30초 이상 버티면서 숨을 내쉬면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변비가 심한 분들 또는 생리통, 수족냉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위한 마사지법도 따로 있나요? 생리통이나 아니면 변비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골반뼈라고 부르는 이 장골이 있어요. 이 뼈에 평행하게 되시면 돼요. 아랫배 쪽 변비라든가 부인과질환, 생리통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은 아랫배 쪽에서 훨씬 더 많은 압박이 와요. 이 상태에서 해주시면 되고 여기서 한 30초에서 1분 정도 하시고 살짝 옮겨주고 또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최근에 이런 폼롤러 마사지
마사지를 하시면서 문의도 많이 주시는데 생리통이 이렇게 해도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뭐 방법을 바꿨을 때 효과를 보는 분들도 있어요. 여기 이제 서해부라고 부르잖아요. 대퇴근 옆에 내전근이랑 서해부 쪽 복부 근육을 폼롤러로 마사지 해주시면 생리통에 하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했을 때 압박하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죠. 안쪽 장기 부분에서 조금 더 압박을 느낄 수 있게. 방법은 똑같습니다. 30초에서 1분, 30초 이상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풀어주시면 생리통에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편이에요. 이 마사지를 통해서 수족냉증도 네. 개선이 되는 거예요? 개선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손발이 찬 이유는 보통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손발로 갈 에너지가 없는 게 첫 번째. 그런 분들은 보약을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나한테 에너지랑 열은 있는데 못 보내는 분들이죠. 순환에 대한 문제인데 장기 마사지나 폼롤러 마사지는 순환을 잘 시켜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폼롤러로 장기 마사지를 했을 때 열이 위아래로 오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순환이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냉감들도 잡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술을 즐기거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을 위한 네. 간이라든지 비장 쪽을 집중적으로 하는 마사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장기는 평행하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X자로 달려있어요. 오른쪽에는 간과 담, 해독과 면역에 대한 부분이 몰려있다라고 하면 왼쪽에는 위나 기장, 췌장 이런 소화기 쪽 위주의 장기들이 좀 더 많이 있어요. 술, 스트레스, 과로 때문에 안 좋은 분들은 옆쪽에서 압박을 했을 때 좀 더 아프고 빡빡해요. 그걸 풀어주면 좋아질 수 있겠죠. 폼롤러를 이제 옆에서 한번 해볼 텐데 팔로 버텨서 안쪽에 있는 옆구리 쪽에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면은 복사근이나 복행근들이 눌리면서 안쪽에 간을 비롯한 오른쪽에 있는 장기들이 눌리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에 압박을 30초 이상 주시면 됩니다. 스트레스 되게 심하고 과로 심한 분들은요 못하는 분들 많아요. 너무 아파가지고 천천히 참고 조금씩 하다 보면은 점점 할 수 있는 시간이나 강도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몸에서는 훨씬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마사지 중에 악소리가 날 만큼 또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몸이 좋아지는 신호인지 아니면 위험 신호인지 구분할 수 있나요? 처음에 할 때 악소리 나게 아픈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근육통처럼 뻐근한 느낌이다는 오케이. 강도를 조절하면서 하다 보면 좋아질 거고요. 찌릿한 느낌들이 계속되거나 하고 나서 통증이 너무 오랫동안 남는다. 5분 이상 통증이 계속 남는다. 불편함이 남는다 할 때는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처음에는 강도를 정말로 이렇게 허접하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편하게만 하셔도 돼요. 하다 보면 2, 3일 정도만 지나도요. 굉장히 압박을 주면서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주의사항과 함께 시청자분들께 격려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기 마사지 자체가 압박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임신부들은 하시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배 쪽에 개복을 한 수술을 한 지가 얼마 안 된 분들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왕절개 했는데 해도 되느냐, 담낭 제거했는데 해도 되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수술한 지 한 6개월 이상 지났으면 괜찮아요. 유착 때문에 흉터로 좀 빡빡하고 아파진 부분들이 있는데 유착도 많이 풀리고요. 오히려. 되게 많이 말랑해져요. 대신에 그것도 적당한 강도로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것 중에 복부 마사지 하다 보면요. 배에서 맥박이 너무 크게 튄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예, 배에 보면은 복부대동맥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복부대동맥이 원래는 우리 몸에서 정상이면은 그 맥이 바깥으로 뛰는 게 느껴지질 않아요. 몸이 허하거나 내 몸에 약간 이상이 있다 할 때는 뛰는 느낌들이 밖에서 느껴지거든요. 이걸 써서 누르면요. 훨씬 더 많이 뛰는 게 느껴집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약간 힘들구나, 피로에 쩔어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동맥이 뛰는 느낌들이 든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아프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기만 하면 돼요. 대동맥 뛰는 게 너무 불편감이 심해서 못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조금 많이 쉬셔야 돼요. 쉬셔야지 복부 마사지도 할 수 있고 몸도 건강한 기본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폼롤러로 할 수 있는 마사지 같은 경우 굉장히 손쉽잖아요. 되게 작은 노력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복부 마사지를 하기 전과 후를 배를 눌러보고 하시고 나서 배를 눌러보면 말랑하게 풀려요. 그것만으로도 몸이 좋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복부 마사지를 여러 번 꾸준히 오래 했는데도 풀리지 않고 빡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정도로는 내가 나을 수 없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 당연히 진료를 보고 치료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